숫자가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달 세금이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거쳤는데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못 버니까 소득세를 덜 내고 덜 쓰니까 부가가치세를 덜 낸 건데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걸 감안하면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후지만 서울 신촌 번화가는 썰렁합니다. 장사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 지갑 여는 게 망설여집니다. 꼭 사야 되는 필수제인지 아니면 사치품인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고. 실제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도 덜 거쳤습니다. 1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 8천억 원 줄었는데 1월 기준 가장 큰 폭입니다. 올해 목표 세수의 10.7%만 거친 것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7천억 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재작년 밀린 세금을 같이 받은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산해도 1조 5천억 원이 빕니다. 앞으로는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법인세 깎아준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나타났던 세수 부진 문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면서 지난해 실질 임금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벌이가 준 건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입니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졌는데 은행이나 정유사 등의 성과급 잔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지난해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59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2% 줄었습니다. 월급은 4.9% 늘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높은 5.1%였기 때문입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지난해 물가를 감안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늘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대기업 취업문이 좁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습니다.